안녕하세요. 이든부동산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흑석동 전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흑석동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흑석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흑석동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흑석동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흑석동에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흑석동 입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흑석동은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보시면 흑석동 동네는 좀 작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뒤로는 이렇게 서달산이 흑석동을 편안하게 감싸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은 강이요, 뒤는 산이라 전형적인 배산임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풍수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구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입지를 볼 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한 5가지의 좋은 장점이 있고, 한 3가지 정도는 좀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9호선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석역에 서는데, 여기는 일반 열차이기는 하지만 한정거장만 가면은 이제 동작역을 가요. 거기에는 이제 급행도 가고 4호선도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면 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버스나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기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강남 가는데도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15분이나 20분 안에 강남을 갈 수 있습니다. 차가 안 막히면 한 10분에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나 그 다음에 한강대교를 건너면 용산이나 중구 종로 쪽으로도 가기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앞에 한강이 있고 뒤에는 서달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공이 아닌 천혜의 자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해가든에서 그 한강변까지 나가는 데는 뭐 한 1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저는 자전거를 이제 가끔 타는데요. 반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행주대교나 이런 쪽으로 갈 때 이용하기 좀 편한 것 같고, 조깅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서달산을 이제 가볍게 이렇게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다음에 현충원에도 많이 가서 여기서 운동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거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늑하게 이렇게 서달산이 품고 있다 보니까 오시면 다들 아늑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대요. 그리고 유해 환경이나 그다음에 유흥시설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학교를 좀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아이 키우기에는 학생들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또 병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나 학생을 키우는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거주하시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교육 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원로초등학교와 흑석초가 있고, 사립으로는 중앙 부속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로는 중대부중하고 위쪽에 동양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수건 사업이었던 고등학교가 들어오죠. 26년 3월을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한참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중앙대학교도 옆에 왼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전부 이제 갖추고 있어서 교육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 5번째로 보면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흑석동이 아까 얘기했듯이 서달산을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아늑하다 얘기는 했지만 확장성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더 이렇게 짓거나 상가들이 더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합니다. 항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석 9구역도 지금 이제 철거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11구역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이제 해가든 쪽은 2구역, 1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노후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 거는 좋은데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되고 낙후된 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빨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설악산을 좀 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흑석역 있는 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갈수록 흑석 자이 쪽으로 갈수록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을 하나 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뭐 단점보다는 이제 장점이 많고 앞으로 발전이 되고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한 10년 뒤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로 흑석동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흑석동에는 아파트가 1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해가든에 있거든요. 해가든 앞쪽에 있는 명수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1976년인가 이때 지어진 아파트로 한 51세대가 있고 밑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 아파트에서 최초의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근대적으로 지은 아파트가 2010년도에 지은 이제 해가든이 154세대로 제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하기도 엄청 편하고요. 흑석역에서 한 5분 정도면은 흑석역을 갈 수 있고 앞에 또 병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입지적으로 평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고 주거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수대 현대하고 한강현대가 2010년도에 쌍둥이 같이 지어졌고 지금은 재건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서 이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면 아래쪽 이제 흑석동에서는 위쪽입니다. 청호 아파트가 1997년도에 346세대 임대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어져서 지금 여기도 재건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옆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유앤미가 2013년 9월 그 다음에 동양아파트가 2003년 이제 11월에 이렇게 입주를 해서 있고 약간 위쪽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2000년대 초반이어가지고 좀 아파트 들어가면 거실이라든지 방이 좀 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앞 베란다도 있고 그래서 확장을 하면 꼭 40평대 같은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제 조금 위쪽에 있다 보니까 오셔서 좀 높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오면은 여기 센트레빌 1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1년 5월에 655세대가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는 흑석동 구축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변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푸르지오는 2012년 7월에 863세대로 이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1동, 106, 107, 108동 쪽은 이제 에서 위쪽으로 114동으로 갈수록 조금 위쪽으로 높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신 뷰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 서달산을 끼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숲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주방에 싱크뱅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주방에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시면 센트레빌 1차가 있습니다. 여기 2012년 이제 12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963세대로 좀 대단지이고 여기는 이제 조경이 좀 잘 돼 있어서 꼭 들어가 보면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초등학교나 이렇게 그 이제 학교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오시면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롯데캐슬은 아쿠르 리버함과 같이 2018년 하반기 12월쯤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545세대로 단지는 좀 작지만 워낙 이제 학교를 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인기가 있고 최근에 입주를 했던 이제 단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앞쪽으로 이제 오시면 여기
그 아크로 리버하임 흑석동이 이제 제일 대장주죠. 흑석역에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인기가 많죠. 한강변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실거래가 27억 5천이 이제 최고가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워낙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뭐 9구역이나 11구역이 지어져도 얘들은 이제 대장주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흑석자이 최근 23년 2월 28일 날 입주를 했고 이제 내년이면 2년을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좀 핫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커뮤니티가 수영장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최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여기는 9구역하고 이제 그 3구역하고 여기 도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가오픈을 한 상태여서 차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프루지오 쪽으로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좀 복잡하던 교통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흑석동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흑석동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9구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철거가 돼 있어서 이번 12월쯤에는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조합에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36세대로 해서 28년에 입주하는 하반기쯤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11구역이라고 해서 대우 서밋 더 힐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이제 현대 DH 켄트로 9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고요.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우 서밋 더 힐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들어오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 여기 용적률을 300%로 올려줬대요. 그래서 지금 1800세대까지 갈 수 있고 요번 12월에 총회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여기 설계도도 바뀌고 단지도가 좀 바뀌고 1800세대로 갈지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11구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작역과 흑석역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입지적으로 좀 편하고 이용하기 편하고 또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아까 센트럴 1차도 대로변에 있어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안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2구역이라고 해서 흑석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상업지구 쪽에 있는 여기가 좀 핫하긴 하죠. 공공 재개발로 저번에 이제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1차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좀 사업성에서 좀 그래서 LH하고 SH하고 이제 같이 공공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요번에 27일 날 보니까 그 흑석 2구역 재정비 그 촉진 계획 변경안 수정안이 요번에 통과가 됐어요. 가결이 돼서 이제 재개발 여기 진행에 박차가 돼서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계획을 조합에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2025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또 하반기에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철거와 이주하고 철거를 진행하는 계획으로 이제 세우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가 여기 흑석 1구역 재개발 1구역 여기가 이제 도로변에 있고 입지가 워낙 평지 쪽이고 해서 좋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앞으로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노른자 이제 재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는 조합만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이제 시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가 잘 돼서 여기가 이제 흑석동에
그 얼굴이다 보니까 2구역하고 1구역이 흑석동이 얼굴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그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존치지역이었어요. 19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에 해제가 됐고, 지금 그래서 다들 문의가 이쪽이 제일 많이 와요. 재개발 언제 되냐, 여기 사놓으면은 되냐, 이런 식으로 투자 문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중앙대학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그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 건물들이 많아요. 빌라라든지. 그래서 신축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개발 이제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구역처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대신 204번지 이쪽 지역이 204번지가 일대가 신동기에게 2번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구청에서 이제 그 사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10월에 해서 요런 이제 신동기의 주민들에게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물었고, 지금 동의서를 좀 받고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신동기에게 넣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기가 사업성이 우선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가 경관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층까지밖에 못 지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는데, 그 경관지구를 완화시켜가지고, 해제는 안 됐고 완화시켜서 8층까지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성에서도 좀 추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지정이 돼서 19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이 되면 흑석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명수대 빌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라인들은 신축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빌라, 삼익 빌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건축도 가능한 이제 대지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들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소규모로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문의를 좀 많이 하세요. 빌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묻어두고 가자 이래서 작은 빌라들 뭐 한 3, 4억 되는 것들을 요번에도 매매가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동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해서 흑석동 전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흑석동이 변화를 많이 가졌죠. 그래서 한 10년 전과 지금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10년 뒤에는 더 달라진 모습, 강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고요. 흑석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뭐 재개발이나 아파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이든부동산으로 많이 문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 또 소식 있으면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